혹은 뭐 파라미터 1이랑 그리고 내가 디스에 대해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파라미터 2가 파라미터 먼저 오고 파라미터 1이 왔어요. 얘 코드는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 락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뭐 파라미터 방식으로 이게 락을 넘겨주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그렇게 멀티플 락을 쓰는 구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은 막 그런 경우는 경험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한다면 그 경우에도 락 오더링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가 이제 어, 다이나믹 락 오더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락 오더링 관련된 거는 어떤 락킹과 관련된 락킹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리소스 데드락은 특정 스레드들이 리소스를 쓰려고 하는데 그 리소스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비즈마스터 같은 경우 보면은 SQL 커넥션이죠. 이거 DB 커넥션, 내가 DB 커넥션을 get 커넥션을 했는데 이 커넥션 풀이 다 차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찬 이유가 있는 거죠. 찬 이유가 리소스 자체가 지금 어떤 경쟁이 발생해 있고 리소스 자체가 꼬여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어떠한 상황이 가지고 디펜던시 발생해 가지고, 그러니까 락이라든가 이쪽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리소스 자체에 대해서 계속 경쟁이 발생한다든지 디펜던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커넥션이 안 풀리는 상황, 그 리소스를 못 갖고 오는 상황, 그게 이제 리소스 데드락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베이션이죠. 스타베이션, 굶어 죽는 건데 계속 기회를 못 찾는 거죠. 주로 이거는 이제 스케줄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케줄링 자체가 어떠한 이유로 뭐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프라이어티가 약간 낮아요. 스레드가 이 프라이어티가 약간 딴 애들에 비해서 낮은데, 딴 애들은 다 프라이어티가 다 5인데 얘는 4예요. 그런데 그 OS 스케줄러가 4한테 기회를 안 줘. 계속 5가 계속 뭐 스케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 번 더 스케줄 되는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스레드가 스타베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JVM은 사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잘 모르는데, JVM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 거죠. JVM의 그 스레드들이 그 네이티브 스레드로 구현되어 있으면 커널 스레드니까 커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 유저 스레드로 구현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 라이브러리에서 스케줄링 하는 거잖아요. 그 JVM이 그 기반하고 있는 스레드들의 그 스케줄링 방법이 다른 거죠. 뭐 요즘 대부분 다 그 OS에 디펜던트 하죠. 옛날에는 뭐 그린 스레드라 해가지고 막 그 라이브러리성 스레드를 많이 썼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죠. 이게 스레드 스위칭 자체가 OS 걸 따르면 이제 커널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유저 공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저 스페이스에서 뭘 하는 게 성능적으로 우수하니까 그게 더 빠를 수는 있지만, 그, 그 뭐냐, 시스템 콜이나 할 때 좀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서버린다거나 어차피 유저 공간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라이브락은 뭐 데드락하고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데드락은 얘가 죽은 거고 라이브락은 얘가 살아있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진행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라이브락은 계속 뭔가 하면서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뭐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건데, 이런 경우는 막 계속 CPU가 있으면서 막 CPU 100% 치면서 막 난리를 부를 테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컨커런시를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데드락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니스 문제죠. 그러니까 라이브니스 문제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크랙트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멀티 프로그래밍 하면은 반드시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퍼포먼스죠. 멀티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싱글 프로그래밍 할 때보다 더 성능이 안 나온다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리소스는 더 잡아먹고 더 많이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웃풋이 안 좋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멀티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 자바는 기본적으로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 멀티 스레드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리소스는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스레드 굉장히 많이 만들고 많이 쓰는데 결과적으로 아웃풋이라든가 퍼포먼스는 별로 안 좋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코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잘못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퍼포먼스 관련해 가지고는 멀티 프로세스 관련해서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암달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거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건데, 내가 이제 이 스피드업이라는 것은 이제 싱글 프로그램일 때에 대한 어떤 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N개 있으면은, 이거는 N개가 있으면은 이게 N인데, 이게 최고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N이겠죠. 내가 멀티 프로세서 두 개가 있으면은 내가 스피드업을 최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하나일 때 거의 두 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 풀로 다 썼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시켰는데 얘들 간에 서로 아무 연관도 없고, 뭐 디펜던시도 없고 락킹도 없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적절하게 CPU에 분배돼가지고 스케줄이 됐다면은 최대 두 배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요거 S는 시퀀셜의 약자고 이 P는 패럴렐의 약자입니다. R은 뭐 레이쇼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1이니까 그 시퀀셜이라는 것은 베타적으로 수행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이 한 10분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1분은 반드시 그 베타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RS가 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0.9는 패럴렐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좀 이렇게 러프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n이 10이고, 그 RS가 0.1인 경우랑, 얼마랄까, 0.5인 경우를 해볼까요? 이거랑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스피드업은 얼마가 나오죠? 얘가 0.1이고, 그러면 얘는 0.9가 되고, 얼마? 이게 10이 되고, 어? 얼마는데요? 이게 최대치는 이제 10인 거 당연한 거근데, 0.1 때 얼마 나온다고? 5? 이 보면은, 0.19? 0.19분의 1. 5. 약간 근사치로 5. 0.5 일단 되지. 이게 2분의 1이니까 2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암달의 법칙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멀티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이 RS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이게 뭐랄까, 이게 제곱의 반비례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이게 n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지겠죠, 당연히. 더 가파르게. n이 100개이면은 100개인데 이게 길면은 그 시퀀셜하게 수행돼야 되는 부분이 길면은 전체 그 스피드업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결과적으로 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 시퀀셜한 부분이 반이면은 5분의 1도 안 나온다. 성능이 5분의 1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대치에 비해서 0.1일 때는 0.1만 되더라도 반밖에 안 나오고, 일단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시퀀셜한 부분, 보통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이 경우 이제 락킹을 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크리티컬 섹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암달의 법칙이고요. 그 퍼포먼스를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컨텍스트 스위칭이죠. 컨텍스트 스위칭. 저번에도 스레드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스레드 간 컨텍스트 스위칭이 프로세스 간 컨텍스트 스위칭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뭐 컨텍스트 스위칭 자체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OS가 별의별 기법들을 다 쓰고 있는 거로 나오는데, 내가 A라는 프로세스에서 어쨌든 컨텍스트 스위칭 한다는 얘기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카운트랑 뭐 레지스트랑 뭐 이런 것들 쭉 값들이 있을 텐데, 이게 쭉 빠지고 다른 스레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레드별로 프로그램 카운트 따로 있을 테니까 그것들이 쭉 빠지게 되는데, 레지스터를 다 내려야 되고 그 정보들을 어떤 커널에 있는 어떤 그 메모리에다가 남겨야죠. 프로세스별로 어떤 커널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 블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다가 정보를 다 내려주고 새로 올려야 되고, 그러한 카피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레지스터 뿐만 아니라 또 카피가 발생하는 부분은, 일단 그 프로세스 간에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그 이미지 자체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던, 그러니까 뭐 힙 영역이라든가 텍스트 영역이라든가 스택 영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렸다가 올려줘야겠죠.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러한 이제 오베드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인 경우에는 그 뭐 힙 영역이라든가 그 텍스트 영역 같은 거는 공유를 하니까 그 개별 스택만, 유저 스택이랑 커널 스택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그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오베드가 크다는 거죠. 실제 오베드란 것은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인스트럭션의 개수가 되겠죠. 인스트럭션 개수. 인스트럭션을 몇 번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CPU 레벨에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버헤드냐가 나오는데, 일단 스레드가 프로세서에 비해서 뭐 보통 이제 가볍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분에 대충 얘기를 했을 때는 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면 그게 한 뭐 일반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 안 했을 때에 비해서 한 뭐 200배 이상의 인스트럭션을 더 수행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의 그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 배리어 혹은 메모리 펜스는 그 전번에 볼로타일 설명할 때 잠깐 나왔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법적으로 메모리 배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별도의 이제 프로세스 간에 다르겠지만, 인스트럭션 자체가 메모리 배리어 혹은 메모리 펜스 인스트럭션 자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볼로타일 그 필드에 그 값을 뭐 가지고 온다거나 그 로드 한다거나 세이브를 해야 될 때, 메모리에서 로드 하거나 세이브를 해야 될 때 어쨌든 메모리 배리어를 써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메모리 배리어처럼 동작하도록 해야 되는 게